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영성으로 무장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탈핵 정국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한국교회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선동과 폭력적 행동에 대해 첫 번째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광훈 등은 한국교회 대표자가 아니며 극우적 선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곳곳에 적용되는 등 요즘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학술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세대통합 목회와 이론의 실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영성으로 무장하는 예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한데 모인 백석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영성 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영성 수련회 현장.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한데 모인 이들. 바울 서신 읽기에 한창입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며 최대한 집중해 따라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바울 서신까지 왔는데 거의 하루 종일 성경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혼자 읽으면은 그 말씀 단어 하나에 집중했다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1.7배속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흐름들을 조금 파악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백석대 신대원 영성수련회에 참석한 240여 명의 학생들은 11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천안과 서울, 주간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종일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는 기도와 부흥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제 믿음이 더 고취되는, 또 확증되는 시간이었고 내 소명이 어딘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이들하고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면서 다른 분들의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도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서 백석대 신대원이 신입생들을 위해 개강 전 집중적으로 영성을 다지는 2주간의 수련회를 마련하는 이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권위를 먼저 회복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 훈련을 거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석대는 이처럼 신대원 과정 동안 단순 학문으로서의 커리큘럼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3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영성 수련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은 무릎으로 시작하고 또 무릎으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신학이 사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백석대 신대원 영성수련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참석한다는 것. 백석대의 자랑인 교목실과 담임교수제는 학교 생활 내내 교수와 학생이 스승과 제자를 넘어 목회 선후배로서 말씀과 기도, 영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입학 때부터 수련회를 통해서 한 반으로 또 같은 우리 지도 교수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이것이 3년 동안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영적 서포트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 직접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 선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는 예장 백석총회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한국교회의 목회자로 길러질 이들을 향해 뜨거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기도와 영성이 먼저 바로 서는 목회자가 되어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또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경건의 훈련을 더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준비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서
성경의 맥을 딱 잡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백석의 열기가 이곳을 단순한 강의실이 아닌 성령 충만한 기도원으로 또 영성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부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복음 전파와 사회 통합이라는 개신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의 안정을 소망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1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복음 전파보단 정치 참여에 앞장섰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사회 화합의 교두보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간을 반성했습니다. 또한 국가 혼란 속에 국민을 외면했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 과오에 참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잘못했습니까? 교인들이 잘못했죠. 목사가 잘못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된 사람들이 모인 각성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복음보다는 대사회적 메시지를 내며 혼란을 주도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을 반사회적, 반교회적 집단이라 지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들과의 관계는 무관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방관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불의를 옹호하는 이들을 더 이상 교회 공동체로서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장해 거짓 선전, 혐오 조장, 폭력 선동,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반교회적 사이비 집단을 사회와 교회로부터 퇴출해 적극 나선다. 각 교단 총회가 이들에 대해 사이비 이단 규정을 결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침묵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까지 걸으며 그리스도의 정의 실현을 바랐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되길 기도하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평화, 질서에 대한 이러한 폭거죠. 이 나라에 공정한 질서가 있는 사회,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삶, 분배의 정의,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종교로 기독교가 꼽히는 일이 잦아지며 국내 기독교계에선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과 교회의 범위가 넓어 개별적인 집회만으로는 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교단을 넘어 한국 전체 교회의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회 이름으로 자행되는 선동과 폭력적 행동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시국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일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에는 전광훈 등 극우 개신교인들의 폭력도 불사한 집단적 행동에 대해 입장을 담았습니다. NCCK 시국회의는 우선 전광훈 등 일부 자칭 기독교인들이 12.3 내란에 동조해 극우적 선동과 폭력적 파괴를 임삼고 있다며 우리는 만몬 숭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광훈 등이 한국교회 대표자가 아님을 공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적 선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도들을 향해 전광훈 등을 조심하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 취약계층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간기술 공생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통찰과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은 생명과 우주,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인간이 기술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기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적 정보를 사용하는 등 폐단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기술 공생 네트워크 HTSN은 크리스천 교수진과 연구진으로 구성된 단체로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신앙적 문제를 탐구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기독교계가 인간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 분야를 건드리고 취급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넓은 분야고 가장 절실한 분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HTSN은 생명공학을 포함한 복지 분야 기술 발전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저자로 참여한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교수는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장애인 등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애인들의 장애 사실과 병력, 개인정보 등이 무단으로 사용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복지 기술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정보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말살할 수 있는 도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성서적 관점에서 복지 선교로 가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조와 재개념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발전이 동반하는 윤리적 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HTSN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세대통합 목회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론 강의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공감과 실제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세대통합 목회 이론, 신앙 특성화학교 살롬스쿨, 세대통합 목회 운영 사례 등 실천적 접근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백윤현 목사는 과거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가 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신앙 단절과 교회 약화 문제,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좀 목회자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성도들도 평신도 리더 그룹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실질적으로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청사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 신앙 영성체험 프로젝트인 제7차 마룻바닥 영성체험 프로그램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리비아 해변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순교한 기독교 남성 21명의 신앙과 희생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더 21이 제작됐습니다. 제작자 마크 로저스는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6년이 걸렸고 20개국 이상, 70명 이상의 애니메이터가 제작에 참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한 21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2월 15일 리비아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던 이집트 출신 20명과 가나 출신 1명의 기독교인들이 테러리스트에 납치됐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후 손이 묶인 채 해변으로 끌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순교했습니다. 영화 더 21은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분에서 최종 후보 목록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가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선교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MC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필리핀 클락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14개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KMC가 준비하는 기념 행사를 소개하고 오는 8월 국내에서 열리는 성령 한국 청년 대회에 회원 교단의 청년 리더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뇌사 장기기증 유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본부는 제6회 도너패밀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7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한 장학생은 2006년 장기기증을 하고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인 3,200여 명의 평균 연령은 48.6세로 이들 중 40대와 50대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본부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가장들이 뇌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지난 2020년부터 장학회를 통해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마지막 11차 변론 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등을 거치는데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며 따라서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대령이 조만간 새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 사령부가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부의 건의가 오면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이후 해병대 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출퇴근해왔습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에게 보직을 부여해 사령부 내 근무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 157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변로는 출국 금지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남자 간호사 수가 63년 만에 4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0명 중 약 2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은 4,292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18.1%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남자 간호사는 총 4만 305명으로 늘어나 남자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면허자 56만여 명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석탄 소비량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를 요약해 발표하며 지난해 세계 석탄 소비량은 사상 최고치인 87억 7천만 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석탄 소비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세계 석탄 소비량이 2027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켈로그 미국 특사의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되는가 하면 백악관은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협상 의지에 따라 미국이 테러 제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보다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각각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찬성 대 반대 비율은 CNN 조사에서 47% 대 52%,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43% 대 48%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반대 비율이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 일 중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주범들에 대한 사면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 7도, 대구 5도, 제주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입생들이 영성 수련의 일정을 무사히 소화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철야 예배까지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며 참가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했는데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 수련한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선함을 실천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